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밤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밤에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뉴스를 보다가 할 일 없이 뉴스를 보다가 새벽에 자서 좀 피곤한 감이 있는데, 참 우리가 드라마를 하는 사람들인데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극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건 아니죠. 이 극적인 어떤 상황들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개연성 있는 허구를 만드는 것이죠. 나쁜 말로 하면 유언비어, 좋은 말로 하면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개연성 있게 미리 비춰보는 작업.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 주의, 주장,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가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점검하고 바라보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대 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촬영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을 쭉 좀 정리를 했고, 우리의 텍스트 마이클 케인의 연기 수업은 지금 한 90페이지 정도까지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글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를 같이 보고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촬영 전 리허설에 관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리허설 때 최대한 진짜처럼 해야 되는 거지, 감독이 뭐 대충 한번 맞춰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뭐 대사만 한번 대충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면 감독을 비롯해서 상대 배우, 스태프들 모두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의 증가는 리허설 때 오히려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많은 경험은 아닙니다만 참여했던 모든 영화 작업, 드라마 작업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리허설 때 모든 그 중견 배우들도 다 최선을 다해서 대사를 하고 상황을 받아 안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감독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배우가 얼마나 성실히 리허설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조명 감독이라든지 카메라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그 배우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리허설 때 우리는 최선을 진짜처럼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리허설은 읽어보면, 리허설은 일반적으로 해당 장면에 필요한 움직임의 진행 과정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이러저러한 기술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의 직관이 여기서는 더 결정적이니까요.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당신에게 편하고 배역에 맞을 것인지 마음껏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움직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바오로 성당 꼭대기라도 카메라가 설치될 테니까요. 물론 감독이 당신이 어떻게 느끼건 상관없이 이 지점에서 동작을 끝내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독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고,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었죠. 마이클 케인 같은 경우는 미리 시나리오를 보고 촬영장의 세트를 가상해서 연습실에서 아니면 자기 뭐 방에서라도 최대한 그 비슷한 어떤 크기와 물체들을 배치를 해서 이걸 뭐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우리 연습 리허설 할 때 리허설 대도구를 소도구를 갖다 놓듯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씬을 실제 움직임을 하면서 완전히 몸에 익도록 제스처까지, 그래야 반복 촬영이 가능하니까 완전히 실체처럼 하나 분명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촬영장에 가서는 반드시 그대로 내 상상이니까 그대로 촬영이 관리가 만무하죠. 촬영장에서의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즉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머리에만 넣어놓고 연습하지 않고 촬영장에 가면 촬영장의 새로운 그 상황과 어떤 그 리얼 소품에 바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정리하면 완전히 리얼하게 연습해서 촬영장에 가서는 새로운 어떤 환경에, 새로운 어떤 그 상대가 주는 감각에 적응하자. 완전히 연습해서 싹 잊어버리고 새롭게 적응하자. 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는 촬영장에 가면은 그 많은 스태프들과 그 많은 새로운 상황에 그냥 얼이 빠져서 다다다다다다다 외운 대사를 하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무슨 뭐 스타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연기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100% 연습해 놓은 바가 없이는 100% 적응도 100% 변형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리허설 슛 갈 때, 아니면 리허설 한번 대사 맞춰보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감독은 표현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조차도 100% 감정으로 100%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었죠. 자, 그 다음 절을 봅시다. 지나친 연습은 오히려 해가 된다. 내용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나친 연습은 해가 된다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막 우리가 하는 거는 약속을 기반으로 한 어떤 행동들이죠. 그게 우리 연기잖아요. 의식이 있고 가는 게 우리 연기예요. 의식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죠. 리빙이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의식이 있으면서 가는 게 액팅이에요. 액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아를 그냥 연습 소품 같은 데서 다 때려 부실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상황을 저거 한다. 그게 아니라, 심리적 사실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진짜처럼 먹고 내가 진짜로 상대방을 뭐 때려 죽인다든지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인 거지, 실제로 행동을 진짜로 한다? 이거는 같이 작업할 수 없는 어떤 사고방식인 거죠. 그걸 헷갈려서는 안 된다. 지나친 연습은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리허설 때 자신이 배우로서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행동이나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에서는 감독이 최종 리허설을 할 때 실제 개막 공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연기해 줄 것을 독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처럼 전력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화 연기는 위험이 관건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험이 관건입니다. 연습한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게 됩니다. 리허설 때 모험을 한다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모험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리허설 이상의 무언가를 연기해 그 장면을 생동감 있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상대 배우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액션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은 실제로 놀라움을 안겨줄 궁극적인 위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모든 수단을 다해서 당신이 도달하고자 했던 것보다 좀 더 멀리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연극의 경우 다른 배우들이 무대에서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신경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장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즉발적인 주고받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 다른 배우들의 연기는 당신의 관심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상대 배우가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연기를 보여줬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양 반응하면 됩니다. 배우가 잘못 캐스팅되었다고 느껴지거든 원하는 다른 배우를 마음속에서 불러내십시오. 다른 배우들도 당신을 보며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재능을 분산시키지 말고 연기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